야성의 여인들 프로스페르 메리메 콜롬바 카르멘. 몇 편 안 되는 중편과 단편만을 썼지만 주로 여성의 야성적이고 마성적인 기질을 집중적으로 다룸으로 해서 세계 문학사에 불멸의 이름을 남긴 프로스페르 메리메를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카르멘이 너무나 유명하여 해마다 시도 때도 없이 이 작품의 연극이 상연되고 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외국 연극이나 가극으로서 메리메의 카르멘만큼 우리나라에서 많이 공연되고 또 관중들에게 열렬한 환영을 받는 작품도 없을 것이다. 물론 오페라로서 극장의 무대 위에 올려지는 작품은 메리메의 중편소설 카르멘이 아니다. 그것은 유명한 작곡가 비제가 오페라화한 것이다. 비제의 오페라 카르멘은 메리메가 쓴 중편소설을 물론 원본으로 하고 있으나 그 스토리가 다소 바뀐 부분이 없지 않다. 무엇보다도 콜롬바와 카르멘은 디마피스의 춘희와 더불어 살아 움직이는 여성의 전형으로서 가장 성공적이고도 완벽한 인물 유형으로 창조되어 지구상의 모든 이들의 뇌리에 뚜렷이 박혀있는 것이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뇌리에 성춘향의 모습이 어떤 여성상의 정형으로 부각되어 있는 것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 메리메의 여성상이 성춘향의 그것과 다른 점은 춘향은 남녀관계의 윤리관에 그 뿌리를 두고 있는 반면에 메리메의 대표적 두 여성상인 콜롬바와 카르멘은 여자가 근원적으로 가지고 있는 야성이랄까? 마성을 탐구하는데 그 초점을 두고 있다 하겠다. 메리메가 어떻게 이런 뛰어난 여성의 전형을 소설로서 그려낼 수 있었는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의 일생을 더듬어 보는 것이 필요하다. 메리메는 1803년에 태어나서 1870년에 죽었다. 그는 소설가로 기억되고 있으나 아울러 뛰어난 고고학자였다. 이 점에 우리는 유의해야 한다. 메리메는 파리에서 태어났다. 그는 당시 문단을 지배하고 있던 빅토르 위고를 중심으로 한 보수파에 반기를 들었다. 그는 스탕달 등과 힘을 합쳐 자유주의적인 문단의 유파를 형성하였다. 26세대는 1829년에 16세기의 종교전쟁을 무대로 한 역사소설 샤를 9세 연대기를 발표하였다. 이 작품은 크게 성공했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30세에 1833년에 발표한 단편소설집은 프랑스 문단에 상당한 파문을 일으켰고 메리메의 작가적 위치를 확고히 하였다. 사실 메리메는 빅토르 위고, 스탕달, 플루베르 등 낭만주의 작가들이 전성기에 들어있던 낭만주의 전성기의 작가이다. 그러나 그의 작품 경향은 전혀 낭만주의적이 아니다. 감정의 기복을 쫓아 양의 동서, 시간의 고금을 넘나들면서 인생과 예술을 논하는 낭만주의자가 결코 아닌 것이다. 그는 무서우리만큼 잔인하고 냉철한 관찰자이다. 여자의 괴상스런 성격을 부각시키는 작품이 빠지기 쉬운 과장과 감정몰입, 열정의 혼란 따위가 전혀 없다. 가혹한 관찰자의 입장에서 그런 여자의 심리를 행동을 통해 냉정하게 다루고 있다. 그의 첫 번째 단편집인 모자이크에 실린 작품들이 대개 이런 가혹한 관찰의 기록물이다. 그것은 단편들이지만 그 정교한 구성과 아름다움으로 인해 프랑스 문학 중 걸작으로 손꼽힌다. 그 대표적 단편들이 마테오 팔코네, 타망고 등이다. 메리메는 모자이크를 출판하고 나서는 세계를 두루 여행하기 시작하였다. 1834년 역사기념물 감독관에 임명되었기 때문에 고고학자로서 역사가로서 세계의 역사적 기념물을 조사 발굴하기 위하여 세계를 돌아다녀야 했던 것이다. 그래서 그가 코르시카를 방문하고 나서 쓴 소설이 콜롬바이고 스페인을 여행하고 나서 쓴 소설이 카르멘이다. 콜롬바는 코르시카 섬이 무대로 되어 있다. 코르시카의 명문 출신인 프랑스 육군 중위인 올서가
휴전이 되어 고향인 코르시카로 귀국하는 도중이다. 그는 귀국선에 타고 있는 것이다. 같은 배에는 영국의 태역 대령 네바일과 그의 딸인 미스 리디아가 타고 있었다. 그런데 리디아 양은 어떤 지방 고유의 향토색을 대단히 좋아했다. 그녀는 유럽에서도 가장 짙은 향토색을 가지고 있는 코르시카로 아버지와 함께 찾아든 것이다. 한편 올서 중이의 누이 동생 콜롱바는 그의 집에서 오빠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이 섬의 촌장이라 할 수 있는 바리치니 변호사와 그의 두 아들의 손에 자기의 아버지가 살해되었다고 믿고 있었으며 오빠가 귀국하는 대로 이들에게 복수할 것을 단단히 벼르고 있었다. 그녀는 오빠를 마중하기 위하여 나루까지 나왔다. 귀국선의 선상에서 올서와 친해진 리디아는 올서에게 반지를 끼워준다. 그것은 어쩌면 있을 수도 있는 야만적인 결투에서 올서를 잘 지켜달라는 리디아의 기원의 표시였다. 마을에는 복수의 기운이 완연하였고 살기가 감돌았다. 주민들은 누구나 이 두 명문 집안 간에 피비린내 나는 결투가 벌어지리라고 믿고 있었다. 그리하여 마을의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관리가 도착하여 두 가문이 화해할 것을 종용하지만 콜롱바의 방해 공작으로 깨어지고 만다. 콜롱바는 야전 전투식으로 대결하는 코르시카식 결투 방식으로 원수의 집안을 전멸시키고자 한다. 무서운 야성녀이다. 피를 좋아하는 마성의 여인인 것이다. 프랑스나 러시아식 결투는 상대자가 맞서서 하지만 코르시카식의 결투는 쏘고 튀고 다시 쏘고 하는 전투식 결투인 것이다. 이튿날 올서는 선상에서 사귄 리디아 양을 맞으러 산에서 내려오다가 바리치니가의 형제들로부터 총격을 받는다. 결투가 시작된 것이다. 상대의 선수 공격이었다. 응사하기 시작한 올서는 적을 섬멸한다. 드디어 콜롱바의 소원이 성취된 것이다. 그 후 올서 중위는 정당 방위가 인정되어 방면되고 리디아 양과 더불어 여행을 떠난다. 카르멘은 두 번에 걸친 메르메의 스페인 여행에서 취재한 작품이다. 이 작품은 스페인을 무대로 하고 있다. 정열과 야성의 집시여인 카르멘과 돈 호세의 숙명적인 사랑의 심화를 그린 작품이다. 고고학자인 메리메가 스페인 여행 도중 산적인 호세를 알게 되고 그런 일이 있은 후 여자를 죽이고 자수한 그를 감옥으로 방문하여 그 자초지정을 듣는다는 줄거리를 작자는 이야기에 비추고 있다. 비제가 오페라화한 가극 카르멘 속의 유명한 주인공 미카엘라는 소설 속에는 없는 인물이다. 소설과 오페라의 차이라 하겠다. 카르멘의 마음이 호세에게서 떠나게 되는 이유는 호세의 외골수적인 성격 때문이다. 호세는 카르멘을 돌보지 않고 밀수에만 빠져들어간다. 그러자 카르멘은 씩씩하고 야성적인 성격의 투사 루카스에게로 빠져들어간다. 여기에 비극의 파탄은 준비되는 것이다. 콜롱바와 카르멘은 일종의 복수문학이라 할 수 있다. 낭만주의의 흔해 빠진 휴머니즘을 배격하고 그것도 여성으로서 상대의 피를 보고야 직성이 풀리는 두 젊은 여자의 초상을 제시한 이 작품들은 어쨌든 그 문학적 아름다움으로 해서 만고에 걸작이 되어 있는 것이다. 어떤 문학사가들은 메리메 이전 그만큼 뛰어난 문학적 성취를 달성한 소설가는 아무도 없었다고 말하고 있다.